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텔레방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이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새만금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문의사항이라든지 또는 토지에 대한 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 모든 전반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작년에 잼버리 파행 이후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은 올해 금리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미국에서 금리를 B컷, 즉 50bp를 인하를 하면서 정책이 전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는 큰 숲의 관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금방 직접적으로 반응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또 다른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한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겠지만 시간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의 변화가 생겼다. 결국에는 새만금도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새만금 같은 개발지 토지는요, 유동성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유동성, 결국엔 그 유동성은 개발지 토지,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표주자 개발지 토지 투자인 새만금으로 자금 유입될 가능성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새만금 투자에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바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꼭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정도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 정도면 배팅 들어갈 만하다라는 시점에서는 과감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어떤 투자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 작년에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예산안도 깎였지만 내년은 다시 예산안이 복귀가 될 뿐만 아니라 SOC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욱이 어떻습니까? 새만금 산업단지가 어떻습니까? 2산업단지, 3산업단지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에는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시장 분위기는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그리고 항만 철도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 트라이포트가 만들어가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캐파,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지만 새만금이 점점점 캐파 용량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항만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공항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더욱더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요, 정말 동네 공항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끝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 면에서도 당연히 틀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거점공항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동네공항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어떤 매스컴에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어떤 활주로 부분이라든지 현대 캐파 규모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조하고 작은 규모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새만금이 지금 현재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해지는 단계,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규모도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사실 규모 면에서는 일반공항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거점공항으로 계획한 4개 신공항 가운데 여러분들 총 사업비와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기 능력, 터미널 크기 등이 크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가덕도 국제공항, 그리고 제주공항, 그리고 대구 경북공항,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공항에 거기에 더욱이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나머지 세 공항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나머지 세 공항이 들어가는 그 주변 바운드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어떤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대한 어떤 홀대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홀대. 너무나도 민주당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무조건 민주당만 찍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캐스팅보드 역할을 가야 국민의힘한테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권 여당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민주당 쪽에서도 사랑을 서로 같이 받는 상황이어야만이 정치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 여당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전라북도에다가 어떻습니까?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약간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이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치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 활주로는 2,500m로 이게 완공이 되면요, C급 중형 화물기만 운용할 수가 있는데,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 항공기의 대다수가 D급, E급 중대형 화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화물 수송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2,500m의 활주로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어떤 화물 수송 능력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새만금은 2차 전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과 뿐만 아니라 2산업단지, 3산업단지, 4산업단지까지 얘기가 나오고는 입장에서 더 큰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화물 능력, 화물 수송 능력을 더욱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활주로 길이를 3,200m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어떻습니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류장 면적은 34,596평방미터로 항공기 5대만 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자, 가덕도 공항은 74대, 제주 2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공항은 각각 28대의 비행기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규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작죠. 여객터미널의 면적도 다른 세 공항의 7에서 15% 수준으로 된다고 하니까
국제공항 수준으로는 너무나도 캐파가 작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만금 국제공항이 앞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새만금, 결국에는 새만금이 얼마나 개발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만금을 더욱더 개발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국제공항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에 대한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9년 완공 목표인 새만금 공항의 총 사업비는 8,077억 원에 불과한데요. 가덕도 15조 6천억 원, 제주 2공항 5조 4,500원, 대구 경북 통합공항 2조 5,768억 원 정도 모두 2조 원이 넘는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이렇게 공항들은요,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더 들어가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소외된 분위기는 맞습니다. 소외된 분위기는 맞는데, 이런 부분들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치적인 어떤 국민의 선택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폭넓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새만금이 개발이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의원은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새만금 공항이 추가 확장 수요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공항도 확장을 시키고 항만도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 수요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만금이 더욱더 개발을 할 그럴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진행이 돼야만이 거기에 따른 SOC 인프라도 어떻습니까? 비례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나 결국에는 새만금에는 어떻습니까? 국제공항이 들어간다라는 거, 항만이 들어간다라는 거, 인이철도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런 트라이포트가 구축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